다음 경기로 가보겠습니다. 레알 마드리드 대 맨시티. 지금 레알이 녹화 기준으로 봤을 때 리그 15경기 무패잖아요. 그러니까 레알이 좀 그런 상태에다가 맨시티는 좀 그렇고 레알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.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맨시티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것이다? 현재 경기 내용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위에 있다고 봐요.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물론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 여전히 쫙 그대로 있어요. 예전 황금 멤버들 중심으로 그대로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뭔가 공격 파괴력이 맨시티의 수준까지 지금 가지 못한 느낌? 맨시티가 공격 파괴력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100% 동의해요. 그러니까 아자르도 복귀해서 으쌰으쌰 잘 하더군요. 복귀전을 제가 봤는데. 나쁘지 않았어요. 그래서 뭐 했는데 뭘 만들어 주려고 막 움직임도 가져가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막 이렇게 하고 벤제마랑 특히 벤제마가 중앙 왼쪽 사이에서 요즘에는 골을 잘 많이 못 넣어요, 벤제마가. 네. 그래도 그 연계 플레이를 같이 아자르랑 같이 노력을 하는데 긍정적인 장면들도 많이 보이고 좋더라고요. 근데 골을 누가 넣지?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자르도 들어가서 뭔가 도움을 주려고도 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다 컷백이 됐던 뭐가 됐던 골을 넣는 선수들이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잘 안 보여요. 사실 그런 선수 스트라이커가 한 명 그 딱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벤제마가 사실은 그 역할을 해줘야죠. 근데 벤제마는 요즘엔 조금 그냥 또 겉도는 플레이가 좀 많아지는 느낌이고 왼쪽 라인에서 조금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죠. 아무래도 베일 선수 쪽은 좀 죽어 있으니까 레알 마드리드 자체가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많이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좀 공격 파력이 좀 시원치 않은 느낌. 네. 물론 맨체스터 시티가 훨씬 좋고 이런 건 아닌데 레알 마드리드랑 비교하면 맨시티는 그래도 계속 패턴이 살아 있고 좀 라이브하게 계속 그 슈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조금 더 살아 있다고 좀 보여져요. 로테이션을 시키면서도 그래서 요즘에 선수들 폼도 나쁘지 않고 특히 휴식기가 저는 크게 작용이 됐어요. 물론 주중 웨스트햄 경기까지 치르고 또 주말 경기 레스터 시티전도 부담스러운 경기죠. 2-3-2끼리 경기니까. 그래서 체력적으로 약간 빡빡한 일정이긴 해도 지금 휴식기를 치르고 충전이 많이 된 상황에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. 선수들이. 그 상황에서 케빈 데브라이너도 지금 컨디션 엄청 좋아 보여요. 그리고 스털링 선수는 복귀를 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모르겠어요. 이 경기에. 근데 스털링 선수가 없어도 워낙 베르나도 실바, 가브리엘 제수스, 또 마레즈 여러 그 윙포드를 같이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3미들에도 여전히 로드리가 들어가던 페르난지뉴가 홀딩으로 들어가던 또 메잘라로 데브라이너가 있고 다비드 실바가 있고 윈도안이 있고 여러 유형의 부분적 로테이션이 지금 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레알 마드리드가 물론 카세미로는 여전히 잘하지만 수비적으로 강건한 지금 밸런스를 예전에 좋았을 때 그 챔스 지단이 계속 우승시킬 때만큼 가지고 있느냐 또 그렇게 보이지도 않거든요. 또 불안불안한 부분도 많아서 이 경기는 맨시티에게 홈이지만 실점할 가능성은 꽤 높은 경기 아니냐.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맨시티가 한 점 차 정도로는 전 원정이지만 이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. 지금 흐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요. 솔직히 얘기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. 한 의원님도 100% 동의라고 그러셨잖아요. 100% 동의라는 거는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단 득점포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맨시티가 우위에 있다. 그리고 득점을 만들어가는 어떤 정해진 패턴이라든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단연간 지도해온 게 있잖아요. 그리고 선수단의 전체적인 멤버 구성 어떤 퀄리티 이것도 저는 살짝 그래도 맨시티가 좋다고 봐요. 여기까지는 장 의원님과 거의 의견이 비슷해 보이는데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하는 게 왠지 승부에서는 레알이 살짝 더 강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맨시티가 여전히 좋은 축구를 해요. 그리고 웨스트햄전을 봤을 때 제가 맨시티에게 청신호는 뭐냐면 라포르트 선수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복귀해서 괜찮아요. 그리고 옆에 라포르트가 제대로만 서주면 오타멘디조차도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오타멘디 선수는 옆에 또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력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톤스 선수도 이제 교체로 나왔는데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. 주말에는 이제 로테이션이 될 수도 있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맨시티도 올 시즌 이제 부상자들도 좀 많았고 수비도 좀 걱정이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약간 청신호가 있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맨시티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사실 올 시즌에
골 넣을 선수가 별로 없는 건 사실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레알이 사실 골 넣은 선수가 별로 없다?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사실 벤제마 선수의 골도 한창 좋을 때보다 지금 골이 좀 최근에는 사라지고 있고 네, 득점포가 많이 그리고 벤제마 선수가 한창 좋을 때조차도 나머지 선수들이 골을 못 넣어줬어요. 그러니까 베일, 비니시우스, 뭐 호드리구 선수도 약간 넣는 것 같았지만 호드리구는 또 호드리구대로 약점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아자르 선수는 빠진 시간이 워낙에 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야 벤제마 말고 누가 골을 넣는 거야? 레알 팬들도 걱정이 많았어요. 많은데 레알은 뭔가 라모스가 넣든지 바란이 넣든지 항상 그런 게 있죠. 카세미르가 넣든지 발베르데가 넣든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견지에서 어떤 선수단의 호화로움과 골을 넣어줘야 될 선수들의 어떤 파괴력 이런 부분은 맨시티가 위로 보이는 건 맞아요. 그런데 저는 장 의원님하고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레알의 수비는 저는 올 시즌 장 의원님의 생각보다는 더 좋다고 봐요. 물론 이제 셀타비고 같은 하위권 팀에게 2골도 실점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아마 이런 경기에서 딱 붙었을 때는 레알 선수들의 수비는 그거보다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봐요. 게다가 크루투아 선수 지금 올 시즌 폼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히려 레알은 승부를 짜내는 맨시티에 비해서는 실용적인 경기 흐름을 엮어가다가 뭐 벤제마, 뭐 베일, 아자르가 아니더라도 뭔가 또 의외의 선수가 등장해서 골을 터뜨릴 능력이 저는 그쵸. 있다고 생각해요. 심지어는 크로스가 네, 들어가서 크로스의 한 방도 있고 모드리치 선수가 뭐 풀타임을 요즘 계속 소화하진 않지만 모드리치 선수가 들어갔을 때 또 한 방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좀 끈끈한 경기를 하면서 뭔가 필요할 때 의외의 루트에서 한 방. 이런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. 그래서 승부는 알 수 없고 제가 굳이 한 팀을 선택하라면은 오히려 레알을 저는 선택을 한다. 그래서 한 이 경기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51대 49? 요 정도로는 저는 레알. 경기는 어쨌든 빅매치예요. 네. 네, 펩은 챔피언스리그 쪽으로 지금 구단 자체가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. 뭐 FFP 징계가 항소를 뭐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또 보이지 않는 지단과의 이제 경쟁, 펩은 또 상당히 날카로워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의 경기입니다. 선수들도 지금 구단 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영향은 받겠지만 네. 아마 그것이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경기에 집중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 레알 마드리드는 뭐 워낙 산전수전 이 챔피언스리그 지금 바닥에서 수비 라인은 뭐 워낙 경험이 많잖아요. 마르셀로, 라모스, 바란, 카르발라 이 라인은 한 의원님 말씀에 진짜 내용적으로는 다 공감하고 분명히 그런 축구가 되겠죠. 근데 왠지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. 전 느낌적인 건데 이번에는 자꾸 맨시티 선수들이 올 시즌에 전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주 올 시즌만큼은 좀 큰 동기부여를 발현을 하고 그동안 사실 계속 16강 혹은 8강 여기서 무너졌던 그 패턴이 올 시즌에는 이제 조금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이 섞여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승부를 지금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오히려 51대 49 오히려 맨시티가 좀 유리한 흐름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. 그 맨시티가 분명히 절박함이 있을 거예요. 징계가 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징계가 그대로 굳어진다 했을 때는 맨시티에게 챔피언스 리그 기회는 올 시즌이에요, 이제. 그렇죠.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뭐 선수들도 앞으로의 거취를 생각하기 이전에 일단 이 멤버 과르디올라 감독 휘하에서 이렇게 좋은 멤버로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뭔가 힘을 발휘하고 싶을 거거든요. 그래서 징계 자체는 저는 지금 맨시티에게는 챔피언스 리그 올인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절박함을 강조하는 데는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네. 봐요. 그런데 제 생각에는 레알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절박함이 나올 것이다. 그래서 일단은 우승을 네. 할 줄 아는 감독이니까. 레알도 절박함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. 물론 지금 뭐 엘클라시코도 이제 곧 다가오고 있고 바르셀로나와 리그 우승 경쟁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단 감독도 뭔가 올 시즌 전체적으로 뭐 꾸역꾸역 가고는 있지만은 정말 뭐 분명하거나 명확하게 뭔가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한 거는 또 사실이에요. 근데 여기서 저는 지단도 나름의 절박함은 저는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 레알 선수들은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잘하고자 하는 정신력이 분명히 저는 있는 DNA가 팀이라고 있다. 봐요. 예. 자, 네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. 올림피크 리옹 대 유벤투스.
역시 호날두가 챔스의 사나이 챔스에서는 이거 지금 골 퍼레이드를 다시 시작했잖아요. 네. 예, 예. 계속해서 이 경기에서도 보여줄까요? 이거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했던 건데 수치적으로 모든 8경기 매치업 가운데 가장 그래도 수치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.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 매치업은 81대 19 정도로 유벤투스가 앞서는 매치업이다라고 한 기억이 있거든요. 네. 뭐 지금도 그 생각에 크게 변함은 없어요. 다만 근데 이제 리옹은 이런 건 있죠. 데파이 선수를 이제 일찌감치 잃었습니다. 그래서 데파이라는 가장 뭐 에이스적인 무기는 이미 없고요. 그러나 이제 리옹은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. 이 경기는 제가 수치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좀 기우는 매치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. 전체 8매치업 중에서 가장 좀 기운다. 근데 그랬을 때 리옹에게는 뭐 아무런 부담도 없어요. 지금 뭐 리그에서도 중위권이에요. 뭐 승점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리옹에게는 정말 지금 안 좋은 시즌인데 게다가 에이스도 이미 뭐 잃어버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부담 없는 상황에서 젊은 선수들이 나름의 자신의 능력을 좀 부담 없이 발휘를 한다면 또 망회의 소득이 나올 확률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. 그렇죠. 예,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뭐 무사 덴벨레 선수라든가 또 새로 영입해 데려간 칼 토코 에캄비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한 방은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이 선수들을 받쳐줄 수 있는 재간 있는 젊은 플레이메이커가 있습니다. 우셈 아우아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재간이 말씀드렸던 토코 에캄비 선수라든가 무사 덴벨레 선수에게 잘 연결이 된다면은 유벤투스도 뭐 고생도 할 수 있어요. 여기에 그 리옹에서 승패를 떠나서 정말 주목하고 싶은 선수 하나는 라이안 쉐르키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. 이 선수가 정순주 아나운서랑 정말 16살. 나이가 비슷해요. 16세. 네네. 네. 친구야. 거의 친구죠 정말. 그 저번에 한번 선발로 나오던데. 쉐르키 선수가 이미 리옹에서의 활약을 시작했는데 저번에 파리전에 선발로 나왔다. 예, 네. 큰 맞아요. 경기 때 선발로 나왔어요. 맞아요. 그래갖고 예. 지금 안수 파티를 우리가 굉장히 어린 선수라고 얘기하잖아요. 안수 파티 선수보다 한 살이 더 어립니다. 근데 그 선수가 뛰는 모습이 좀 평가가 어떻게 나와요? 제가 느끼기에는 어린 시절의 아자르 같아요. 오. 네, 조금 아주 재간이 조금 시간이 좋습니다. 필요하긴 합니다. 네, 아주 재간이 좋은데 유벤투스 게다가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? 이런 팀과 이런 또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이 16살짜리 라이안 쉐르키 선수가 저는 한 번쯤은 등장한다고 보이거든요. 이 리옹 대 유벤투스 매치업에서 그때 저는 그 16살짜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요. 굉장히 아까 그 16살짜리 선수 기대가 되는데 그 번떼기는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. 네, 한번 보려고요. 제가 스펠 가르쳐 드릴게요. 번떼기는 그 재능을 봤을 때 희열감이란 게 있잖아요. 그렇게 이제 리옹 같은 경우는 이선의 젊은 자원들 테리에 아우아르 또 에캄비 그런 이선 자원들과 무사 덴비레를 활용해서 다들 능력들은 좋아요. 네. 젊어요. 20대 초반에. 그래서 투홀딩을 놓고 아주 빠른 전환 속에서 한번 해보자. 그런 승부를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생각보다는 선전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. 수비형 미드필더들의 압박과 젊은 선수들의 어떤 압박과 전환, 또 의외의 기술적인 역량. 테리에 같은 선수는 안쪽으로 접어서 또 오른발킥 한 방이 있고, 에캄비는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? 뭐 그런 전환. 무사 담벨레는 뭐 워낙 팬들 아시다시피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공격수고, 아우아르도 아주 센스가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. 그래서 한 방씩 기량들을 다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그 선수들이 부담 없이 플레이를 하면 유벤투스도 생각보다는 말리는 경기를 할 수가 있고 유벤투스가 그러지 않으려면 자신들의 플레이를 완전히 가져가서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피아니치를 중심으로 사리 감독이 원하는 그런 축구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. 그래서 허리 라인도 계속 변화가 좀 많고 램지가 나와서 최근에 잘할 때도 있고 뭐 벤탄쿠르, 뭐 라비우, 뭐 여러 선수들이 지금 뭔가 확고하게 지금 다져지지 않은 중앙 밸런스입니다. 거기에 이제 디발라 같은 선수들이 요즘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격에서 한 방이 터지고 호날두가 또 하나가 터지고 그래서 경기를 끌어오지만 무언가 팀적으로 하나가 만들어져서 사리 감독이 원하는 그런 네. 밸런스의 축구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. 또 요즘에 내용이 좋지 않았던 기복이 있는 그런 좋지 않은 경기가 이번 원정에서 나올 경우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보여줄 거 다 보여주는 리옹이 의외의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죠. 네. 그럴 확률이 없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극복할 만한 정도의 지금 리옹의 팀 레벨은 아닌 것 같고 또 유벤투스는 지금 키엘리니가 이제 복귀를 했는데 수비 라인들도 조금 힘을 받을 것 같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노련미 또 경기 운영 능력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유벤투스가
물론 어려운 원정이지만 1, 2차전 합기로는 아마 올라갈 것 같고 1차전은 최소한 한 골 정도의 승리는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유벤투스의 발목을 잡았던 팀이 네. 헬라스 베로나가 헬라스 베로나였죠. 있거든요. 유사하게 그 말씀하신 젊은 선수들 그 부담 없이 또 한 방 터뜨리면서 전체적으로는 헬라스 베로나를 롤 모델 삼아서 플레이할 수만 있다면 유벤투스를 좀 괴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난주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 1차전 4경기는요. 그야말로 예측 불가였거든요. 이번 주 4경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